자,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에 대해서 중국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가? 자, 이게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 당시에 1980년대예요. 80년대는 냉전 시대네요. 시대죠. 예. 그때 이제 이런 민주주의와 자유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무부 산하에,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비정부 단체라고 나오는데 비정부 단체 아닙니다. 왜냐면 나라 돈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회에서 이 예산이 승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다 사용을 하고 있느냐? 각 나라의 미국을 위한 의견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 반미 성향의 나라들 안에 혼란을 부추기는데 많은 돈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돈에 많은 또 이제 수십억 원이 매년 우리나라의 탈북민 단체들 있죠. 북한에 계속해서 풍선 보내는, 예. 그럼 미국 놈들이 풍선값을 대주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대북 전단지 만드는, 예. 그 단체의, 예, 기금을 매년 수십억씩 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단체인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은 겉으로는 굉장히 인권을 우선시하고 그 나라에 뭐 내정 간섭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니네 물밑에서 맨날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우리 모를 줄 아냐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니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했고 그 이전에 뭐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했고 북한에서 또 어떻게 하고 중남미에서 어떻게 하고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적을 하고 있고 북한도 관련해가지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뭐라고 하죠? 가식적이고 기만적인 행위 하지 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요것과 관련해서는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공화당 정부가 냉전 시대에 이념 전쟁을 위해 가지고 적성국이나 제3국가에다가 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이름 아래 단체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금을 대줘가면서 사실은 그 나라 안에 분란거리들을 만들어서 그렇죠. 사회 혼란이나 정부 정복이나 실제적으로 뭐 선거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저질러 왔던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정치 공작 집단이고요. 미국 국가 재정으로 운영이 되는 그리고 이거는 초당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화당 정부 내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초당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 때도 한 번도 이 예산을 깎지 않고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1,800만 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 3억 5천만 달러야. 4,800억 원 가까운 4,300억 원. 4,300억 원 가까운 돈이 매년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근데 그 중에 5%에 해당하는 돈들이 탈북민 단체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40억 원 정도가 탈북자 관련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말 안 들을 만해. 지금 얘네들한테 풍선 띄우라고 지령 주고 돈 주는 애들은 국정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네. 국정원이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북한을 주제로 한 라디오를 운영하면서 뭐 그러니까 방송을 제작하고 있고. 자유아시아 방송, 그 다음에 동아시아 연구원 이런 데도 다 이 자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NED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단체들이고 인용되는 뭐 방송이고 언론이고 뭐 단체들인데 그 사실은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파보면은 네드가 자금을 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탈북자들 프로그램이 92개나 프로젝트가 있어. 네. 기억하시겠지만 7월 11일에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잖아요. DC에서 열렸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도 갔잖아요. 김건희가 방문해서 원비어 부모 만나고 막 그거 했던 거기가 바로 이 네드 회의실이에요. 네. 레드가 이걸 묶어준 거네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본인이 최재형 목사한테 통일 관련 문제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게 지금 네드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드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북한에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탈북자를 양산하고
현재 일단 탈북한 사람들하고 안에서의 네트워크들을 가동을 해가지고 안에서 일종의 심리전 내지는 간첩질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의혹이 아닌 게 다른 나라들에서는 익히 그런 거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 얘네가 또 다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탈북민들 위주로 한국 내에서 의도적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인물을 그렇지. 키운다는 거예요. 차세대 지도자급 이러면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갖고 나중에 태영호처럼 어떤 공천을 태영호, 받아서 정치에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내지는 그렇죠. 앞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쪽에서 요인으로서 북한과 관계를 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키워내는 짓거리를 네.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국회의장이었던 젊은 애를 후안과이도라고 하는 애를 야 너 대통령 해. 그럼 우리가 인정해줄게. 걔가 지미 대통령 이러고 나서 바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가 우리 과이도 대통령으로 인정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게 미국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탈북 단체의 규모라든지 영향력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오히려 우리보다는 북한 안에서 이 네드와 연결된 공작에 포섭돼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부나 우리 휴멘트들보다 네드가 갖고 있는 정보 휴멘트들이 훨씬 더 강할 것이라고 보여져 있는 건데 얘가 이번에 김건희 이 하와이 방문을 통해 가지고 뭔가 김건희도 네드의 어떤 일부 어떤 협력원 내지는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나온다는 아니, 거죠. 뭐 명품백 하나만 들고 가면 만나주는데 뭐. 더한 것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아니, 원래 미국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몰랐던 거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이 정권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과 결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조지 소로스 이런, 굉장히 유명 인사고 진보적이고 막 이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이 만든 재단들 있잖아요. 그렇죠. 조지 소로스 재단이 네. 세계 NGO 기구들을 지원을 지원한다. 많이 하고 나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하는 있어요. 거죠. 예.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네. 근데 걔네들의 목적은 사실은 와, 씨. 약간 좌파 민주당 이게 미국 얘기예요. 미국 민주당 좌파들의 어떤 이득을 대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험한 짓거리들을 해외에서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걸 떠나서 정말 가치나 인권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재단이 각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돈으로 막 단체들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기용을 해요. 근데 얘들한테 별로 어려운 일을 주지 않아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얘들한테 월급을 꽤 많이 줘요. 그 많이 이유는, 줘. 예, 엄청 많이 줘요. 그 많이 이유는 줘. 뭐냐면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일들을 시키기 위한 그냥 고정 간첩을 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모르지. 몰라요. 좋은데 내가 취직했다. 그렇죠. 우리 사주가 조지 소로스다. 이 정도만 알지. 뭐 이런 역학관계 이런 근데 거 잘 모르는 소로스가 것 같은데. 나중에 시켜. 야, 니네 그 아빠 동생 삼촌 있잖아. 그 양반 집에 가갖고 서류 하나만 빼갖고 와. 이런 거 시킨다니까. 아니 나중에 왜냐면 걔네들이 거기 취직한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아니 근데 딴 걸 떠나가지고 취직이 된 이유가 있어. 일이 그런 애들이. 힘들지 않은데 있어 보이는 조지 소로스 재단이 우리 사주고 근데 이름도 그럴싸한 단체에 내가 속해 있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뭔가 되게 좋아. 그러면 본인이 알게 모르게 친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탈북자들도 똑같아요. 내가 미국 사람 돈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렇죠. 나중에
미국 시민권도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딜을 치면 진짜 목숨 걸고 돈도 받고 있고 나중에 신분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걸로 목숨 걸고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팩트인 거예요. 그럼 왜 이 시점에, 왜냐면 이 새끼들이 활동한 게 벌써 40년도 넘었고 모르는 게 아닌데 중국이 이거를 공론화하고 이게 우리 언론에 공개되느냐, 사실은 그 포인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중국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 중국도 똑같은 짓 해. 공자학원 하고 뭐 사설 파출소 같은 거 하면서. 근데 중국은 대놓고 하고 미국도 중국이 그런 짓 한다고 계속 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던 참에 유학생들 조직 돌리고 서로 하던 참에 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 흘러나오게끔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동남아 안에서 남북 통일이라든지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 안에 헤게모니를 미국이 중국한테 어느 정도 양보한 분위기가 보여.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야, 너 네드 활동하는 거 있잖아. 이제 그만해. 우리가 주도해갖고 한반도 관계 일본이랑 끊어가려고 하는데 그 조직들 때문에 내가 불편해. 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론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게 언론에 풀려나가면서 동시에 네드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빠지거나 조직원이 줄거나 조직이 축소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하면 그동안 독자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투자 그리고 심어놨던 어떤 간첩들 내지는 고첩들이 지금 철수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야. 왜? 앞으로는 중국이 일본이랑 주도권을 주고 여기에 관한 것들을 대리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의 이와 같은 숨은 단체, 고비용 단체들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 변해가는 신호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어요. 트럼프 뭐 오면 무조건 방위비를 뭐 5배 이상 안 주면 미군 철수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방위비는 받으면서 미군은 빼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지켜주는 거는 여기 와서 주둔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존재가 미국이 운영하는 항공모함이라든지 전폭기가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차원에서 병력은 빼겠지만 돈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트럼프도 참 나쁜 놈인데 하여튼 어떤 놈이 둘 다 나쁜 놈이지. 다 나쁜 놈들인데 어떤 놈이 덜 나쁘냐의 관계인 것 뿐이고 뭘 첨예게 갖고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내야의 조건인 것 뿐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제 전반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지금 이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의 하나인 거고 일종의 서로 교환하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미국은 한국에 손을 놔버린 듯한 느낌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진짜 미군 출수라든지 이러한 식의 NGO 단체나 아니면 미국이 심어놨던 단체들 그리고 심어놨던 각종 사람들, 그리고 대사관의 어떤 규모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던 언론의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철수해 나가고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얘네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다라는 뉴스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정권 바뀌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정권으로 제대로 된 정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냥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탈북민들 대북 전단지 보내는 거. 그거 미국 내대에서 거야. 돈 받아가지고 보내는 거잖아라고 모든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게끔 이게 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니들 그 돈 내대에서 받는 거잖아. 모든 국민이 만약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이게 다 나와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남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중남미가 후진국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관심도 안 가지고 아유 쟤네 맨날 저렇게 나라가 개판인 나라, 치안 엉망인 나라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중남미의 대다수 시민들은
미국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뽕 뽑아 먹었고,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고, 어떻게 우리를 착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다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보 좌파 정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우파가 미국과 어떻게 결탁하고 있는지 적어도 중남미 시민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못한 채 우리는 일방적으로 왕자를 쓴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을 뽑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원조가 이명박이었는데 촛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론사를 장악하고 이러한 공작질을 시작한 게 이명박이었는데 그 이명박에게 또다시 윤석열이 손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광우병 파동 이후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언론 탄압과 그와 관련된 공작질이 다시 시작될 전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명박처럼 될 것이며 박정희처럼 하다가는 박정희처럼 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처럼 사면받을 가능성은 없다. 없는 그런 단죄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